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 단독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제가 광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7년 동안 그 자란 삶을 가지고 만든 산삼수복이라는 건강식품 같은 약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유튜버는 또 이런 광고도 또 만들어서 올려야 제 수익에도 조금 보탬이 된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제가 북한에서 어머니가 연락을 오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와서 하나원에서 첫 통화를 했어요. 두 번째 통화를 2010년도에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통화를 어머니랑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운전하는데 북한에서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이 서툴어서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오는 전화는 좀 신호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좀 잘 듣고 싶어서 또 마음이 또 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콩당콩당 뛰고 그래서 길에다가 세워놓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엄마 내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딱 배운 대로 하잖아요. 운전 중에는 제 차에는 그때 10 몇 년 전에 블루투스 이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폰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받거나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 옆에다가 세워놓고 엄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남한에 간 딸, 어떤 집에서 사는지 첫 번째, 이걸 가장 궁금해해요. 엄마, 여기 오면 조선 사람들 집 다 준다. 누구든지 오면 집 다 준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집 주니? 그래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다달이 생활비를 주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집에서 무엇을 먹고 누구랑 같이 사는지, 내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외롭지 않은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 보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며 나는 지금 출산을 해서 아이가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장 놀랐던 것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게 가장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야, 결혼했는데 시집 갔는데 올라있는데 너 학교 다닌다고? 대학교? 그러면서 엄마가 믿기 어려운 투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한다니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남한에서 회사 사장인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시집 갔는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사는 도시는 어디인지,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후에 다른 인편으로 연락을 받을 때, 어머니가 또 북한에 이런 지도가 있어요. 조선행정구역도라고 거기에 대전이라는 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거기를 하염없이 그냥 쳐다보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큰 딸은 멀리 날아갔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도 볼 수 있을지 말지 하는 그런 길을 갔는데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대전이라는 지역만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그걸 보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는 몰랐죠. 부모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아픈지 보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제 자녀를 지금 현재 띄워놓고 영영 볼 수 없는 곳에서 평생을 못 본다면 그 미어 터지는 가슴을 어떤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통화할 때 잘 몰랐어요. 엄마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때는 정착 초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친구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친구 만나기 싫고 인간관계 넓혀가지고 누구랑 밥 먹고 연락하고 막 이런 거를 잘 하기 싫어하는 성향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봤더니
북한에서 그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약간 교회에 가면 복작복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무개 왔냐 누구 왔냐 이러면서 서로 아는 척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했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 주고받고 우리가 부대끼며 집단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몇십 년 동안 거의 28년을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 떨어져가지고 혼자 뭔가를 하려니까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고 지금 생각해보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할 일보다는 내 그 옛날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외롭다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또 고달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또 다른 자아를 찾고 다른 걸 볼 건데 내가 정착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을 비슷한 사람들과 달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외로웠는데 가끔 내가 북한 생각이 났다면 내 주변에서 복작복작거리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내 가족, 내 삼촌, 내 이모,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물론 난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내 인맥은 고등학교 인맥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왜냐면 북한도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탁탁탁 끊어지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랑 비슷하게 돈을 벌고 나랑 비슷한 라이벌,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연락하고 전화통화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것도 사실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연락 왔을 때도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호소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시부모님들의 직업 같은 거를 물으셨던 것 같고 가장 놀랐던 것은 제가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막 야, 니 진짜 운전할 줄 아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 진짜 운전할 줄 안다. 내 운전 잘한다. 이렇게 한 손으로도 안다. 막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며 무슨 색깔이며 내 이 자동차를 어느 만한 달러를 주고 샀으면 그러니까 그냥 물질에 대한 자랑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유치하게도.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거를 내가 결혼할 때 받았으며 나는 지금 어떤 집에서 사는데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뻥을 쳐서 좀 부풀려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밥 굶을까봐 자꾸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거기 쌀값은 어떻게 얼마 하는지 일하면 쌀 사고 이런 거는 걱정이 없냐 뭐 이런 얘기했던 너무 웃겨가지고 한 달 일하면 한 10년 동안 먹을 쌀 번다고 했더니 그게 가장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북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다 쌀이구나. 결국 먹고 사는 생업이 먹고 사는 일이 가장 궁금한 북한 사람들이 자녀와 연락을 할 때도 어떤 집에 몇 층에 사는지 그냥 아빠 그러니까 평수도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는 집에 있는지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채널이 100개 넘어 막 그러면서 볼 수 있을 때 아무거나 탁 보고 우리는 원하는 곳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면 다 가고 엄마 나 비행기도 여러 번 타봤어. 이거에 그 딸 하나를 잘 둬서 멀리 보냈다는 그런 안도감은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엄마가 그런 내색은 안 했어요. 그냥 물어보더니 너는 니만 그렇게 행복하면 그래 좋니? 니 동생이랑 엄마 생각은 안 하니? 야 니만 행복하면 된 거야? 이러는 거 정말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언니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계속 저를 핀잔만 하고 너무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만나서 보면 좀 징징대는 성향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대범하고 남자답게 느껴지겠지만 장걱정도 많고 막 징징징징 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징징이 스타일인 걸 보니까 제가 또 그런 부분은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와서 돈 받으러 오셔가지고 쨍쨍대는데 그때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무슨 반찬을 먹고 있으며 고기는 먹기 싫어 안 먹고 이런 이야기에 엄마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엄마랑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하던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을 떠올리면
항상 엄마에게 나는 먹고 살만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다는 언지를 딱 주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 딸은 굉장히 부잣집에 잘 시집가가지고 엄청 잘 산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압박, 이 부작용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데 돈을 얼마 해달라, 엄청 많이 해달라, 또 해달라, 막 이렇게 솔직히 막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뚜껑 열리게 만드는 이게 부작용입니다. 나머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면 좀 좋아는 하세요. 근데 제가 좀 느낀 건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돈을 보내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없다고 그러고 그냥 빚졌다고 그러고 동생들을 위해서 쨈쨈하게 도와달라고 이런 말을 제가 한동안 듣고 살았어요. 근데 중국인이 저를 대신해서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러시는 분이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저한테 빨대 딱 꽂고 제 피땀 빨아먹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빨대 딱 꽂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많이 보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많이 보낸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끊었지만 저도 집 사고 대출 갚고 허덕이다 보니까 금액을 또 보낼 수도 없고 요즘 사기도 많고 코로나 때부터 제가 연락이 끊겨가지고 연락을 잘 할 수 없는데 엄마가 전거리 교화소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랑 통화하시다가 전거리 교화소 갔다가 병보석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려 나와서 이제 다시 또 연락을 하면 그 어머니를 잡는 거고 형제들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어요.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요.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니까 점점 저도 북한을 잊고 사나 부모 형제들의 삶이 서운해지고 좀 아늑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들리거든요. 단 제가 엄청 추울 때 밖에 나가 뭐를 할 때 제가 막 어디 나가 일하고 들어오면 너무 배고파. 그럼 막 짜증이 이빠이 나. 그럴 때 배고파 막 이러면 들어오는데 그때 그 기분,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막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그 심정을 어떠했을까, 요런 생각도 제가 정말 정말 자주 하죠. 그럴 때면 좀 가슴 그득하게 또 슬픔도 차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부모님이 연락 오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얘기했는데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랫동안 듣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무튼 이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궁금한 사항도 댓글 남기시면 제가 또 관련된 거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네,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이 영상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